고용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기대치보다 밑돌고 있고요. 단기 일자리 확대에 따라 고용의 양은 늘었는데 질은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상황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그간 고용 흐름을 보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으로 지금 징후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만 명 이상은 돼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난 7, 8월 여름에 3천 명 늘고요, 5천 명 늘고요. 이런 역대 최악의 상황을 지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10월에 우리가 6만 명을 조금 넘는,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 아닌가. 이번 달, 이게 11월 달에요. 지금 16만 5천 명. 그러니까 조금은 상향되고 있다. 우상향의 추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좀 일자리 대책에 그동안 실패한 거 아니냐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와대의 기류가 저는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보면은 어려운 지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제없다, 잘 가고 있다. 또는 이제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다. 이건 장하성 전 정책실장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언젠간 나아질 거라는 게 이 일부 사람들은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 아니냐. 이러다 결국 좋아지면 정책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 고용 상황이 힘들다, 최악이다, 이걸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제 현실 인식이 정부에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이니까 반가운 기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할 게 취업 시간대별 증감입니다. 36시간 이하,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는 많이 늘었는데 그 이상,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만 명 정도 감소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이 36시간 이하가 많이 늘었고 그 이상은 오히려 30만 명 줄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양적으로는 고용이 지금 완화되는 것,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아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인식은 조금 반대입니다. 고용의 질은 나아졌는데 양을 이제 늘려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전문가 분석하고 좀 반대 해석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늘어나서 지표만 향상이 된 것이지 사실 지금 내수 진작은 계속 어렵고요. 제조업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정규직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주로 뽑는 일자리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소식은 기업 고용 동향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요. 10개 중에 9개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호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좀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인데 좀처럼 꺾이지가 않더니 급기야는 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제 통계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이냐? 실업률에 포착되지 않는 실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 정도 실업률이면은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사실 이거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앵커께서 아까 오프닝에 말씀 주셨지만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실업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실업이 지금 역대 최고치, 근 10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정부의 기조를 조금 지지하고 싶은 것은 좀 구조 전환의 시기이다. 근데 이제 구조가 좀 빨리 전환돼야 되는데 이 구조 전환이 과도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늘 펀더먼털을 얘기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대한 정책 조정도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우리 고용 시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물었다고도 하고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편이 될 여지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뒷모습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는데 사실 속도 조절론 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인데 청와대와 마치 부딪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결국은 1기 경제 사령탑, 투탑이 다 경질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 2기 경제 사령탑은 아예 등장부터
이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현장 실무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 고용부의 과장이 사실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왔으면 좋겠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것을 수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결국 속도 조절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현재 제도가 문제입니다. 해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벌써 지난 8월에 법정시한 넘기면서 또 결정이 됐는데 이 10%대의 그럼 내년도 인상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조절의 방법론도 지금 이제 연말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뭐 구조적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진 않지만 정부가 이제 정책 가닥을 현실과 좀 밀착되는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한 이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어떻게든 방법을 내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노사정위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사노위 이렇게 확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노동계가 참여해서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다면 최근에 뭐 이 택시 부문도 파업이 많고요. 민주노총도 총파업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절충과 양보를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 어느 쪽도 좀 일방적으로 강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를 살려놓고 파이를 키우는 가운데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그런 좀 성숙한 마인드를 요청드리고 싶은 그런 날이 네, 문재인 되고 대통령을 있네요. 비롯해서 지금 네. 이 정부의 인식이 진짜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 전개 과정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